좀 추워진다고 그러는데요. 시베리아에 있는 추위가 우리 저 상공에서 시베리아에 있는 그 공기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울산은 영하 8도, 뭐 서울에는 영하 10여 도, 뭐 느낌은 뭐 시베리아 추위로 그렇게 느껴진다는데 시베리아에서 오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영국이 위도가 더 우리보다 더 위에 있죠? 알죠? 우리가 이렇게 쭉 옆으로 쭉 가면 지중해 그리스랑 비슷해요. 위도가 38도 이렇게 보면 로마가 더 위에 있어요. 런던이 더 위에 있어요. 그건 알잖아. 내가 괜히 물어봤네. 너무 여러분들 수준을 너무 낮게 봤는데. 아니 로마는 더 밑에 있고 런던이 저 위에 있잖아요. 파리가 더 위에 있어요. 로마보다. 갖다 놓고 공부를 해.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 당연히. 그러면 로마가 더 추울까요? 런던이 더 추울까요? 당연히 런던이 더 춥죠. 그럼 런던이 더 추울까요? 대한민국이 더 추울까요? 겨울에 말해요. 겨울에 런던이 더 추울까요? 대한민국이 더 추울까요? 대한민국이 더 추워요. 세상에. 저 런던은 저 위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노르웨이는 훨씬 더 위에 있는 거 알겠죠? 북유럽이라고 했으니까 노르웨이가 북유럽이잖아요. 노르웨이 겨울이 더 추울까요? 대한민국이 겨울이 더 추울까요? 네,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노르웨이가 저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겨울이 더 추워요. 세상에. 우리 추위는 시베리아 추위라니까. 대한민국이 금수강산이라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해서 좋긴 좋을 수 있지만 사실 추운 겨울하고 더운 여름 좋기는 뭐가 좋아요. 힘들어요 이게. 그러면 저 노르웨이는 저 우리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데 야 거기는 북극하고 가깝지 않아? 뭐 이렇게 거기 오로라도 보이잖아 겨울에. 얼마나 겨울에 보이나 여름에 보이나 하여간 오로라도 밤에 오로라도 거기는 백야 현상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노르웨이가 대한민국보다 따뜻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해류 때문에 그래. 해류. 우리는 이제 쿠릴 해류 이래가지고 저쪽 알래스카에 있는 해류가 있지. 쪽은 우리는 내려와요. 보면 우리는 해류가 겨울에 여름에는요 남태평양 해류가 위로 올라오고요. 겨울에는 알래스카 해류가 내려.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요. 근데 저 도버 해협 있는 그 영국하고 그쪽에 노르웨이 있는 그쪽의 해류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해류가 이렇게 겨울에도 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류가 이제 따뜻하니까 위도가 저 위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간도 저 강계 북한의 강계 겨울이면 제일 춥다는 강계 여기보다 저 노르웨이가 훨씬 더 추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안 그래?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추워 정말. 북한이 안 태어난 게 다행이에요. 그죠? 북한에 저 신의주나 저 위에 만주에 태어났어 막. 야 세상에 거기는 겨울에는 완전 시베리아일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도 제일 춥다니까요. 우리 쪽은 캐나다보다 더 캐나다만 엄청 추워요 보면. 왜 그러냐? 우리는 위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겨울에 되면 찬 공기가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이쪽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많이 내려오고요. 대한민국까지 추울 때는 시베리아에서 만주에서 더 내려와서 대한민국 심지어 일본까지도 아주 추운 겨울에는 시베리아 공기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엄청 추워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름에는 엄청 덥고요.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그걸 다 견뎌야 돼. 우리는 바다도 많아 보면 서해안에 이렇게 가면 그 섬들에 가면 이게 그 자동차가 몇 년 못 써요. 보면 다 부식돼. 보면 한 10년 쓰면 20년 쓴 차 같아. 보면 소금바람 이런 그 세풍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든지 잘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래 가지를 못하고 상품이 이렇게 선택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또 이제 사람들이 수준이 고급진 건 또 엄청 좋아해가지고 어지간한 차 안 타고요. 어지간한 물건 안 써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려면 아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면 그냥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지형이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부러워라. 그 북쪽에 있어도 그 석유가 그 앞바다에 얼마나 많이 나는지, 천연가스 얼마나 많이 나는지 세상에. 아이고, 거기는 그 천연가스 석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나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동해에서 조금 여기 울산 앞바다에서 석유 나요. 우리나라도. 근데 찔끔찔끔 조금밖에 안 나가지고 그러지.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인데요. 그런 노르웨이도 전기 자동차의 보급률은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몇 년, 5년, 10년 이내로 전기 그 내연기관은 절대 아예 수입도 안 하겠다. 그러면 차를 만들진 않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하는 그런 나라예요. 어떻게 석유를 제일 많이 이렇게 석유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식이 좀 친환경적인 그런 생각이 좀 커서 그런가 봐요. 그런 거 보면 참 자원 많은 건 좀 부럽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어서 가진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없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노르웨이나 좀 그렇지. 대부분의 자원이 많은 나라는 깡통 차는 나라. 베네수엘라 봐봐요. 완전 깡통이잖아요. 거기 엄청 자원이 많은데. 브라질 작년인가 이제 그 포스코는 이렇게 철광 우리 철 생산하는 데잖아요. 철강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중요한 몇 군데 뭐 시추도 하기도 하고 석유를 파기도 하고 철광 광산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광산을 직접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 재작년인가 언제 브라질의 어떤 광산을 사들였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그 광산 막 해다가 그 리튬 광산이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세상에 매장량이 몇십 년 동안 써도 될 만큼이야 굉장한 엄청난 양의 리튬이 발견이 된 거야. 세상에 완전 대박이지. 이만큼인 줄 알고 이만큼 비옥을 1,000원어치 샀더니 1,000원이 1,000만 원이 더 되지. 1억 원어치의 리튬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러면 포스코 완전 대박이네요, 그죠? 파도 계속 나오는 리튬이라니까. 아유, 부러워요, 보면. 그런 광산을 있는 곳이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요, 보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얼마나 자원 강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정말 전부 다 이렇게 나라들도 한 번씩 몇 번씩 디폴트 선언하고 뭐 나라 깡통 차고 막 그렇게 하는 나라가 되고 뭐 그렇게 되죠. 그래도 이렇게 추위가 다가와도 그래도 좋은 나라 대한민국. 그래도 우리나라잖아. 내 거잖아. 그냥 그래도 좋은 나라 대한민국. 금수강산 대한민국 그러죠. 여러분들은 과일을 식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식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게 좋아요. 과일의 당이 더 많은 걸까요? 쌀의 당이 더 많은 걸까요? 당분. 포도의 당이 더 많을까요? 쌀의 당이 더 많을까요? 안 그래요. 비등비등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도가 훨씬 다니까 포도에 있는 당이 훨씬 더 쌀보다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비슷비슷해요. 당이 들어있는 함량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식전에 과일을 먹는 건 굉장히 좋아요. 당이 있어도 뭐 혈당 좀 당뇨가 심한 사람이야 그것도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침을 먹기 전에 한 30분 전에 과일을 먼저 먹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침을 짜게 안 먹게 되기도 하고 적당히 먹게 되기도 하고 또 과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을 비롯한 많은 천연 좋은 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게 좋다. 식후에 먹는 것은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과일에 들어있는 이제 그 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밥하고 같이 섞여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부글부글 끈다라 끓어버린대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썩는다가 하면 좀 그렇고 약간 부글부글 이제 하니까 별로 이렇게 오히려 가스가 더 차고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양하고 나서 저한테 사과 깎아주지 마세요. 맨날 공양하고 나서 사과 깎아주고 배 깎아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 차라리 이제 이른 아침에 과일 하나 정도 뭐 이렇게 한 조각까지 아니고 그냥 사과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위가 많이 안 좋은 사람이야 사과보다는 다른 과일 먹어야 되겠지만 사과가 위산을 배출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자주 해야 되는데요. 운동 중에 가장 쉬운 운동이 있어요. 가장 쉬운 운동은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이거 얼마나 쉬워. 발가락에 다 이제 엄지 발가락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다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거기다 조금 더 보기는 안 좋지만 딱 이렇게 하면 더 좋죠. 요 손바닥을 완전히 다 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딱 이렇게 해보세요. 딱 이것도 운동이 된다니까요. 다 피는 것도, 쫙 이렇게 피는 것도 이렇게 펴가지고 딱 이렇게 하늘로 발가락을 싹 들면서 하늘을 딱 이렇게 발가락을 들면서 하늘을 딱 이렇게 5분만 하면 이거 그러면 이제 왜냐면 손끝에 온 혈관이 다 지나가는데 이것을 풀어주게 되니까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요. 이 다리에 쥐나고 뭐 몸에 쥐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쥐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발가락 딱 들면서 손가락 딱 펴서 위로 촥 아주 쉽잖아요. 아닌가요?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도 자꾸 하면 마음이 괜히 가벼워지고 즐거워져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몸을 가만히 있으면 마음도 우울해지고요. 몸을 자꾸 움직여주면 마음도 개운해진다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마음이 개운해지면 그럼 집중력도 좋아져요. 비염이 있는 이런 것들도요. 가만히 있으면 비염이 더 심해져요. 그런데 몸을 좀 이렇게 이런 거 자꾸 해주고 윗몸을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코가 펑 뚫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 마음이 오히려 협소해지고 좁아지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점점 넓어지기가 쉬워요.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밖에 잘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서 자기 마음이 썩어가는 것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절에 이렇게 나오면 좋은 게 다른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이 경직화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음이 유연해져야 돼. 마음이 유연해지는 건 되지 않아도 마음이 경직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 직장 그것도 기계하고만 내 일하고 사람하고는 하지 않고
이래 하고 있으면 역시 이곳은 마음이 경직되기가 쉬워요. 집에 있어도 강아지나 이렇게만 돼 있으면 역시 이게 마음이 경직되기가 쉽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속 썩이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민소가 속 썩이잖아. 얼마나 좋아. 보살님의 마음을 경직시키자. 보살 혜민이가 있잖아. 혜민이가 시험 공부한다고 보살까지 공부하라고. 혜민이 아니면 새벽기도 안 다닐 텐데. 시험 공부하니까 뭐 시험 합격해야 된다고. 이렇게 위기나 위험이 있거나 나랑 다른 게 있거나 이런 것들은 꼭 나쁜 건 아니다. 물론 골치는 나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되고 걱정되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거다. 나를 속썩이는 놈이 사실은 효자다. 효녀예요, 효녀. 성불하세요.